마지막으로 이제 포스트 팬데믹하고 아까 말씀드린 뉴 비즈니스 노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팬데믹으로 통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 HR이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은 예전에 묻지 못하는 질문들을 물을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여전히 salary는 물으면 안 돼요. salary expectation은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받는 거가 뭐니라고 물어볼 수는 없지만 너가 what is your salary expectation? Where do you need to be? 이렇게 많이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전하지만 예전에 또 물어보면 안 되는 게 health였어요. 그 본인의 이제 health나 아니면은 뭐 예전에 뭐 아팠던 그런 걸 전혀 물어볼 수 없었고 documentation도 HR이 따로 이렇게 medical documentation은 따로 분리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그 EEOC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 팬데믹으로 인해 이거를 물어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employees can be asked if they're experiencing symptoms. 물론 이 symptoms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피버가 있다고 코로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물어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job screening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코비드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딜레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메디컬 exam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많은 사람들이 테스팅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게 가능하게 되었고요. 코비드로 인해 이제 start date를 딜레이 하던 아니면 job offer를 withdraw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저희가 다시 전환할 경우, 다시 이제 오피스로 들어갈 경우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아마 상황적으로 본다면 빌딩 앞에 health and temperature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제 방송국 같은 데 보면은 다 이렇게 띡 하면서 그 temperature 체크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게 노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많은 병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workplace에 누가 올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도 많은 이제 비스터들이 있는데 항상 그거를 다큐멘테이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책상이나 workplace 세팅을 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더 디스턴싱이 있어야 되고 6feet도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새로 봐야 되고 그리고 큰 미팅스는 거의 다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면 보면 됐고 그룹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것도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탈 경우도 몇 명씩만 탈 수 있고 이런 게 정말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이제 언제 들어갈 것 같냐라는 질문을 항상 주시는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아마 정부에서 하는 거를 규칙적으로 따라야 되긴 하고 그리고 에센셜이나 에센셜 아니냐를 많이 이제 따져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테스팅 키트가 얼마나 available 한 건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이제 gradual waves로 많이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consumer demand 하고 employer desperation 그리고 employee participation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피스를 다시 열기 위해서 크시맨 웨이크필드에서 정말 좋은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Safe 6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Workplace Readiness Essential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Prepare the building. 그러니까 그 워커들의 세이프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스펙션을 해야 되고 클리닝 플랜을 만들어야 되고 HVAC나 메카니컬 체크를 다 해야 되고 이런 프로덕트가 있는지 governance를 만들어야 돼요. 정말 피지컬한 preparation인 거죠. 두 번째로는 prepare the workforce.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employee들한테 직원들한테 아까 말씀하셨던 그 fear이 엄청 크기 때문에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업무는 오히려 집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시프트나 스케줄 매니지먼트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이제 historically 이제 더 vulnerable한 직원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workforce planning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액세스를 컨트롤을 해야 되죠. 예를 들자면은 이제 entry point,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safety check, health check가 있어야 되고, building reception에는 이제 뭐 항상 shipping and receiving이 있을 건데 편지든 아니면은 뭐 박스든 등등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지, visitor policy,
그리고 터치스크린 같은 것도 요즘 그 못하게끔 그런 이제 대응이 되어 있는지 액세스를 컨트롤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셜 디스턴싱 플랜 아까 말씀드렸던 책상 같은 것도 이제 새로 셋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팅 어사이먼트도 다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행기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새로 What does airline industry look like of 2022 뭐 이렇게 봤는데요. 의자들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서로 안 마주치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이렇게 glass separator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처럼 일단은 이제 얼만큼 소셜 디스턴싱이 가능한 건지 capacity 같은 것도 이제 넓혀야 되고 그런 거고요. 그리고 터치 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음식이나 뭐 푸드 플랜 계속 이런 클리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마트인가 큰 이런 리테일 기업들도 정말 많은 포지션들이 열린 이유가 클리닝 스태프가 필요했기 때문에 job 포지션이 많이 열렸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transparency예요. 이제 이런 새로운 다시 이제 workforce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fear mitigation이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open door policy, top down이 아닌 bottom up이라는 그런 이제 policy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예전에 IBM에서 일했었는데요. 그때 지니 로멜이라는 CEO가 있으셨고 이제 2020년도에 스텝다운 하셨고 4월 6일 날 이제 팬데믹 정말 힘들 때 아르빈 크리슈나라는 분께서 새로운 CEO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좀 되게 어려운 시기에 들어오셨지만 되게 좋은 오프닝 그런 레터를 직원들한테 다 보냈는데요. 여기에 정말 좋은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이제 nimble, curious, and comfortable. 그러니까 ambiguity에 대한 fear이 아니라 ambiguity에 대한 그런 이제 comfort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empowering culture of continuous growth and adaptability. 계속 리스케일링을 해야 되며, 인베스트먼트를 해야 되며,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지만 이제 코비드19로 인해 많은 기업들, 많은 산업들 그리고 거의 세계가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 IBM이라는 회사, 뭐 HRK라는 회사, 코참이라는 기업 이런 데가 얼마나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비전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읽어보시면 Ever essential role of IBM in the world. Make IBM the most trusted technology partner of the 21st century. Entrepreneurial mindset, nimble, pragmatic, aiming for speed over elegance, comfortable with ambiguity, continuously adapting. 그리고 이거는 learning as a process, right? Not an episodic event. 코비드19가 무슨 episodic event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로 인해서 어떻게 이제 발전을 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모두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물론 질문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받아온 질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신상무님 그리고 션 이사님 그리고 유태원 가정님도 계시는데요. 다들 네, 그래서 혹시 직접 질문을 이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업자가 이렇게 많아지면 구직자도 많아지니 전보다 채용이 쉬워지는 것인지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이 과장님? 네. 저희가 이제 여기 미국 내에 한인 기업들 많이 채용을 해드리면서 굉장히 자주 받은 질문인데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다행히 그 한인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비해 구조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프렌들리한 편이라고 느껴집니다. 한인 기업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좀 구조조정을 그래도 정말 최후의 보류로 미루는 경향을 많이 볼 수 있었고 또 뭐 할 수 없이 실행을 해야 될 경우에는 severance pay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래도 잘 해주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느꼈고요. 이제 다만 그냥 심플하게 답변을 말씀드리면은
요 채용이 쉬워지지는 않았다고 보는 게 이제 저희가 본 리서치 결과로는 우선 레이오프가 많이 되는 인력들이 주로 어퍼 매니지먼트에 있는 분들 또는 완전히 그 엔트리급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액 연봉을 굉장히 많이 받지만 이런 실무에 영향이 많이 미치지 않는 그런 뭐 컨설턴트라든지 뭐 프로젝트 매니저라든지 뭐 스트래티직 플래닝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 아니면은 채용된 지 뭐 1년이 채 안 되는 또는 프로베이션 중에 있는 완전 엔트리급들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기업들이 경력이 한 2년에서 한 5년 차 정도 있는 뭐 대리급 뭐 아니면은 기업에 따라서 고참 사원 뭐 과장급이 될 수도 있겠죠. 2년에서 5년 차 정도는 웬만해서는 그 실무에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레이오프를 하지 않았고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페이커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PTO를 좀 더 쓰는 걸 권유한다든지 이런 다른 방법으로 좀 코스트 리덕션을 하면서 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이오프 되는 인력들 중에 고참 사원에서 대리급 정도가 가장 적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어지는 게 많은 한인 기업들 이 가장 선호하는 인력이 요 고참 사원에서 대리급입니다. 한 2, 3년 경험, 4, 5년 차, 뭐 요분들을 가장 좋아하시는데 이유가 물론 대학을 갓 졸업한 엔트리 후보자보다는 가르칠 게 없고 조금 경험이 있고 사회 경험이 하지만 또 너무 경험이 많은 분들보다는 연봉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분들을 가장 이렇게 선호하시고 채용하시는데 그분들이 가장 한인 잡마켓에서 핫하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레이오프 되는 인력 중에 굉장히 미니멀하다 보니까 실업자가 많아졌다고 해서 채용이 쉬워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물론 불경기에는 지금 근무 중이지만 이직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늘어나는지 아니면은 이제 기다리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영어로 말씀드리자면은 I don't know if there's anyone else here that is are people actually looking for jobs right now or are they waiting to transition to a new job after the pandemic? So Tay, do you want to take that as well? 네, 이것도 좀 위에 답변하고 비슷하긴 한데 크게 페이컷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런 그 주변에 많은 동료들이 이제 구조조정이 돼서 레이오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인력이 아니면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직을 경기가 좀 풀렸을 때 이직을 하려는 후보자들이 훨씬 더 많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인을 하는 그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썩그 쉬운 그 채용 시장이 실업자가 많고 불경기이기 때문에 더 우리 회사가 완벽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올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느끼기에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몸을 낮추고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려는 후보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조금 더 피기백을 하면요. 대부분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직을 할 경우 조금 제일 큰 리스크 테이킹은 unknown이잖아요. 그러니까 they don't know who their new manager is going to be like. They don't know what their team's going to be like. They have to enter into a new probation period of 90 days. They're going to be assessed on their skills. And also you don't know if you'll succeed in that role anyway. So there's a lot of unknowns. There's a lot of risk there. But what we've been telling, of course, it's not easy to take someone from a very competitive position now and convince them to go to our client. We only want to bring the best candidate over to our client. So we look for people who are still qualified. The way we do that, of course, is to convince them that even their current job has a lot of risks, right? We see everyone being laid off. We see a lot of businesses doing budget cuts and furloughings or layoffs, pay reductions. So there's even ambiguity in your current role. And so what we try to do is convince them that you're basically taking a risk
but you are already in a position where this pandemic has created a lot of unknowns and risks, even in your current job. So you're comparing risk to risk. And so we really encourage the candidates to look at it as an opportunity based on the vision of the company, based on the role, based on their new hiring managers. And so it's important to have a lot of different types of interviews that assess the candidate's skill set, but also help the candidate understand what the job would be like and who they would be working with. It's really hard because if you think about it, a lot of these people, they're interviewing remotely and then they're being onboarded remotely. People are, companies are sending laptops, they're shipping phones, they're doing, a 9 a.m. welcome onboarding, hiring meetings, and then they're kind of on their own to work remotely. So it's really hard to not feel distanced. And so that's why the interview process is very important. It's very important to have hiring managers or HR managers who are really supportive up until they're fully hired. I have a lot of clients who hired about 10, 15 people, but have given offers and literally did all the background checks and they're ready to start soon. But the candidates are worried because they're like, I haven't heard from them today. Is my job still on, is it still happening, right? So our biggest recommendation is it's not over until you really onboard them comfortably. So make sure you do a lot of hand holding throughout the onboarding process after the offer acceptance. 채용을 하고 싶은 후보자가 있지만 재택근무 때문에 시작 날짜를 정하기 힘들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사님, 과장님, 상무님. 네,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후보자들을 인터뷰를 많이 보고 정말 마음에 들어서 채용은 하고 싶지만 모두 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수들이 또 뭐 온사이트에 나가서 이 사람을 트레이닝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시작 날짜 부분을 정하는데 어려워서 딜레이가 되는 그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애드바이스 드리는 것은 이 후보자의 관심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텐테티브한 스타트 데이트라도 정해서 뭐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시작한다, 텐테티브리 시작한다라는 그런 오퍼를 주고 우선 사인을 받아놓게 되면은 후보자가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널 채용하고 싶지만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 업데이트 주겠다라고 하면은 후보자가 다른 인터뷰를 이것만 믿고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진행을 했던 고객사들은 후보자를 놓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코멘드 해드리는 거는 텐티티브한 스타트 데이트라도 잡아서 리튼 오퍼를 주시고 그 스타트 데이트 정해지기 전에 스타트 데이트 이제 오기 전에 뭐 자주 아까 위에 스텔라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코디네이트를 한다라든지 그런 온보딩 프로시저에 앞서서 뭐 이런 우리 팀 내에서 하는 팀 미팅에 잠깐 뭐 조인을 해서라든지 이런 좀 뭔가 그런 인게이지먼트를 계속 이어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사님 뭐 애드 하실 거 있으세요? 없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은 정상 출근을 시작하였는데 다들 알다시피 한국은 정말 대응을 잘하고 있는데요. 직원들 또한 잘 대응하고 있는지 예전과 어떻게 많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미국에서 참조할 만한 유의사항들이 있는지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신상무님께서 한국 지사 헤드신데 직접 답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HR 신상호입니다. 네, 저희는 한국에서 저희 사업을 지금 5년 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라는 사태가 나면서 뭐 저도 이 회사와 지금 거의 16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뭐 이런 재택근무라는 거를 제 인생에 처음 해봐서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 근데 저희도 이제 하고 나니까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 지사는 한국 상황 때문에 거의 2월 말부터 재택근무를 빨리 들어갔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는
한 달 정도 뒤에, 저는 미국 본사를 좀 늦게 들어갔는데, 덕분에 한국에서 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 효율성을 절대 떨어뜨리지 않고, 매출도 떨어뜨리지 않고, 어, 리모트하게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퍼포먼스 유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서 실제로 임플멘트를 해가지고서는 이제 한 이 좋은 이그샘플이 됐고요. 그러면서 미국에도 이제 코로나가 더 오면서 미국 본사 운영에도 적용하는데 큰 그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사에서 적용할 때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한국에서 했던 프랙티스 그대로 해서 하니까 저희는 지금 뭐 미국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지금 뭐 퍼포먼스라든지 고객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나아지만 나아졌지 못해졌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로 어, 저희가 세팅도 뭐 잘 됐고 직원들도 잘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은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재택을 마치고 지난주까지 이제 끝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주부터는 이제 100% 사무실 나와서 근무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 뭐 크게 구조적으로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재택이라는 게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한 게 저는 처음 같은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장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국 그 직원들 반응들을 보면 일단은 굉장히 재택을 하다 보니까 공간에서 좀 제한된 공간에서 이제 하루 종일 있고 못 나가다 보니까 일단 필요하고 답답하다는 게 많았고요. 그리고 사무실 빨리 가고 싶다. 더 가서 긴장하면서 일하고 싶다는 게 사실 좀 많이 들려오는 얘기였고, 동시에 또 아기가 있는 집들은, 워킹 맘에다가 워킹 데디 하면서 육아까지 이제 안 하던 걸 해야 되니까 더 피곤하다는 게 있었고, 어, 뭐 그러면서도 뭐 업무 자체는 흔들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든 버티다가 이제 출근을 하게 됐는데, 뭐 저희는 사실 굉장히 뭐 즐거워들 하고요. 오히려 돌아와가지고선 또 활기가 좀 찬 것 같고 분명한 거는 이제 가까이서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업무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훨씬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평소 몰랐던 거를 느꼈던 게 굉장히 좋은 교훈 같았었고요. 어, 제가 고객사들도 이렇게 보면 똑같이 재택근무들을 많이 했는데, 뭐 저희랑 업무하면서 전혀 어떤 뭐큰 차이는 크게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약간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뭐 그거 외에는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갖고 있는 고객들이 다들 워낙 대기업이고 멀티내셔널들 고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략적인 포지션들은 전혀 영향 없이 계속 뽑고 있었고요. 단지 아까 이제 타이밍적으로 이제 못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뭐 이런 좀 애로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하여튼 뭐 크게 영향 없이 잘 지나왔고 지금 이제 한국은 벌써 이제 거의 코로나 종식이 돼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어서 이제 대기업들 저희 고객상들을 공유를 드리면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사무실로 돌아오는 그 트랜지션 하는 이제 타임이라서 그 트랜지션을 그레주얼하는 게 결국에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대기업들, 실제로 저희 고객사들이 대응하고 있는 방식을 보면, 뭐 미국도 어차피 뭐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뭐 저희가 배워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은, 이제 자율적인 재택근무제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냥 9 to 6가 아니라 출근을 뭐 7 to 12로 이제 잡아놓고요. 퇴근을 4 to 8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더더욱 이제 그 커뮤 때 트래픽이 많다 보니까 뭐 특히 이제 한국은 이제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이 많아서 아무리 끝났다고 하지만 이제 100%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걸리게 되면 또 한 번 팬데믹이 이제 나오니까 그 좀 플렉서블한 워크 아워인데 실제로 그렇게 아침과 저녁을 나눠서 이제 분산을 시키는 거죠, 그 트래픽을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리고 임산부나 뭐 아프신 분, 감기 있고 이런 분들은 더더욱 재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좀 그 피리어드를 좀 가져가는 거고요. 뭐 모두 나와 뭐 이런 컨셉이 아니고 일단 플렉서블하게 해서 정말 어, 이제 뭐 정말 100% 끝난 것들이 어느 기간이 쭉 갈 수 있게 좀 지켜보는 부분들을 기업에서는 이제
그렇게 프랙티스를 하고 있고, 뭐 당연히 아까 우리 김 부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뭐 엘리베이터 뭐 탈 때도 다 타는 게 아니라, 뭐 4명만 탄다든지 해서 코너에만 쓸 수 있게 하고, 뭐 이제 뭐 카페테리아 이런 데서도 줄 쓸 때도 뭐 거리 나와주고, 점심 시간도 좀 쪼개주고 해서, 하여튼 지금 우리가 했던 것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어, 그 운영을 하는 게 결국에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는 뭐 저희 고객사들 뭐 특별히, 뭐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보다는, 오히려 또 이것 때문에 덕을 많이 봐서 굉장히 지금 아주 신이 난 고객들 많아서 저희는 덕분에 일을 많이 받고 있어서요. 저희는 사실 감사할 따름입니다.